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막의 미래를 바꾼 한국 기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사우디 청년의 눈을 통해 본 한국 기술의 놀라운 영향력을 담은 스토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 틈으로 모래가 스며들던 집. 나는 압둘라, 타부크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사우디 북서부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죠. 세상의 끝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곳이었어요. 어릴 적 우리 동네는 온통 모래뿐이었습니다. 노란색과 갈색이 뒤섞인 풍경 속에서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과 함께 찾아온 모래를 쓸어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창틀과 현관문 앞에 수북이 쌓인 모래를 쓸어내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압둘라, 오늘도 모래가 많이 쌓였구나. 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빗자루를 들고 나가 모래와의 끝없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기는 간헐적으로 들어왔어요. 인터넷? 그건 더 불안정했죠.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마을에서 외부 세계는 마치 신기루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을 꾸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언젠가 이 모래바다 위에도 거대한 빌딩이 솟아오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생길 수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이 사막에도 미래가 있을까? 16살이던 어느 밤 나는 학교 친구 파하드에게 물었어요. 파하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어? 여기는 그냥 사막이야.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대화를 나눈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나는 리야드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 수도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막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부크의 모래 위에 펼쳐질 미래를 상상하는 습관은 대학 생활 내내 지속됐죠.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면 나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향의 사막도 언젠가 변할 거야. 모래 위에도 미래가 올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웃으며 내 이상주의를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면서 나는 점점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의 발전상을 보며 언젠가 우리 사막에도 그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발전은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죠. 작은 땅에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들을 보며 우리 사우디도 석유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22살의 봄, 나는 리야드의 한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내 인생을 바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모래 위에 미래 도시를 짓는다. 그 제목은 마치 내 오랜 꿈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그때 몰랐지만 내 앞에 펼쳐질 미래는 단순한 건축이 아닌 사막의 운명을 바꿀 기술과의 만남이 되리라는 것을요. 신문 기사를 읽으며 입술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네옴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스어로 새로운을 뜻하는 네오와 아랍어로 미래를 의미하는 무스타크발의 첫 글자. 미가 합쳐진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라.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 기사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타부크, 북서쪽 네옴만을 중심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어요. 레드시의 청정 바다와 타부크의 산맥 그리고 사막이 만나는 곳에 미래형 도시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내용이었어요. 기사 중간에 적힌 한 줄. 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이라고? 사우디의 거대한 사막에 한국 기술이 들어온다고? 나는 즉시 그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작은 땅덩어리에서 빠르게 발전한 나라로 특히 건설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기술력이 사우디의 자본과 결합해 사막 위에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라니 마치 공상과학 소설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며 나는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마침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영어를 전공한 나에게 이 프로젝트는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날 나는 네온 프로젝트 채용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압둘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네온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갓 졸업한 사람을 뽑을 리가 없어.
친구 아미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와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살려 현장 통역,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더라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싶었어요. 수십 번의 지원서 제출과 몇 차례의 면접 끝에 기적처럼 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할 현장 통역사로 채용된 거예요. 그것도 한국 기술팀과 함께 일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네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것도 한국 기술팀과 함께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압둘라, 내가 항상 사막의 미래를 꿈꿨었지. 이제 그 꿈을 직접 만들어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나는 짐을 꾸려 타부크로 향했습니다. 내가 자란 고향 근처에 미래 도시가 세워진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끝없는 모래 언덕들을 바라보며 이곳이 몇 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한 첫날 나는 압도되었어요. 아직 공사 초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바벨탑을 연상시켰어요. 이 가운데서 나의 역할은 한국 기술팀과 현지 작업자들 사이의 언어적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약간의 두려움과 커다란 기대를 안고 한국 기술팀이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들이 이미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입니다. 앞으로 통역을 맡게 된 사람입니다. 내 인사에 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압둘라 씨. 저는 이 현장의 한국기술팀 책임자 김민수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어요. 이 만남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통역 업무였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 내용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술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시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미래의 한가운데 서 있구나.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작은 부분이나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프로젝트에 합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고향에 돌아갈 때면 친구들과 이웃들이 물었어요. 정말 이 사막에 도시를 짓는다고? 모래 위에 어떻게 고층 빌딩을 세운다는 거야? 파하드는 여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냥 또 다른 허황된 계획이겠지. 예산이 떨어지면 중단될 거야.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개발 계획이 시작되었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들은 단순한 계획이나 꿈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한번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나는 파하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도 작은 의구심이 남아있었어요. 과연 이 거대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한국 기술팀과 함께 일하면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방식은 내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철저한 계획성, 끊임없는 토론과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수 팀장이 내게 물었어요. 압둘라 씨, 우리 팀 회의에 참석해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보다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한국기술팀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용어들이 낯설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들의 언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BIMBUILDING 인포메이션 마더링을 활용해 모든 건축 요소를 디지털화하고 사막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설계를 진행합니다. 모듈러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 건설 장비를 활용해 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요. 이런 대화들은 처음에는 마치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민수 팀장은 종종 회의가 끝난 후 내게 시간을 내어 복잡한 개념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항상 명확했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어요. 압둘라,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곳의 모래와 바람, 태양까지도 우리의 자원이 되죠. 그의 말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막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공존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네옴의 핵심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빠른 작업 속도와 철저한 계획성은 때로 현지 작업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대로 현지의 유연한 시간 개념과 즉흥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한국팀을 당혹스럽게 했죠. 어느 날 현지 작업 책임자인 모하메드와 한국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항상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죠? 사막에서는 상황이 수시로 변합니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해요. 모하메드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민수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전체 일정이 무너집니다. 변수가 있다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죠. 두 사람 사이에서 통역을 하며 나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김 팀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그는 관심 있게 내 말을 들어주었어요. 나는 현지의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며 어떻게 하면 양쪽이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의견을 냈습니다. 예상외로 김 팀장은 내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압둘라 씨,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음 회의에서 압둘라 씨가 이 의견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다음 날 회의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예상외로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고 내 제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작업 프로세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사우디의 상황 적응력을 결합한 새로운 협업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었죠. 어느 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 팀장이 내게 말했어요. 압둘라, 자네가 우리 팀에 합류한 것은 행운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했어요. 내가 가진 작은 꿈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김민수 팀장과는 또 다른 영역에 더욱 첨단 기술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그들을 공항에서 맞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압둘라 군, 이분들은 우리 프로젝트의 스마트 시스템을 담당할 박지훈 박사팀이야. 앞으로 자네가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될 거야. 김민수 팀장의 소개에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지훈 박사는 조용하고 과묵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어요. 그는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 시스템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압둘라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네옴을 단순한 건물 모음이 아닌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흥미를 느꼈어요.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고요? 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에너지, 교통, 물 관리, 심지어 공기 질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제어됩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박지훈 박사팀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기술은 내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 기술자들은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들은 두꺼운 설계 도면과 노트북을 꺼내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건설 시스템의 기본 구조입니다. 박사는 화면을 통해 3D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시각화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양한 각도에서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이 시스템은 건설 과정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실제 공사 전의 가상으로 모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죠. 나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네요.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화보다 현실이 더 놀랍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술을 소개했어요. AI 기반 설비 운영 시스템,
모듈러 건축 기술, 심지어 드론으로 자재를 조정하는 시스템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흡수하려 노력했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에 압도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압둘라 씨.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 오래 있을 테니까요. 박사의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통역 업무를 넘어 그들의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밤마다 숙소에서 그날 들은 용어들을 정리하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 공부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점차 그들의 언어에 익숙해졌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그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세계를 가상 공간에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박사가 설명했어요. 네옴의 모든 건물, 도로, 심지어 지하 파이프라인까지 가상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죠. 나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트윈을 통해 우리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정확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미래에서 온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기술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장비들이 도착했고 네옴의 디지털 기반이 하나씩 갖춰져 갔어요. 어느 날 박사는 나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이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와 서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네옴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통제센터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도시 전체를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는 화면 하나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현재 공사 중인 지역의 실시간 3D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델 위에는 다양한 정보가 떠다녔어요. 기온, 습도, 풍속, 작업자 위치, 장비 상태 등. 이 모든 데이터는 현장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작업 조건을 만들어내죠. 나는 질문했어요. 이 기술이 실제로 사막 환경에서도 잘 작동할까요? 모래와 극한의 온도는 센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 환경에 맞게 개발된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막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이 환경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사님, 제가 현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절별 모래 폭풍의 패턴이나 온도 변화에 대해서요.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경험은 어떤 데이터보다 값지죠. 그날부터 우리는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기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내 지식과 그들의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합류하면서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통역 업무는 훨씬 바빠졌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 이수연이 내게 물었어요. 압둘라 씨, 잠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사막 환경에서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인데 현지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나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지역의 일조량, 계절별 먼지 패턴, 심지어 모래가 쌓이는 각도까지 내가 평생 살면서 관찰했던 것들을 설명했어요. 이수연은 꼼꼼하게 메모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세세한 정보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네요. 압둘라 씨 덕분에 우리 설계가 훨씬 현실적으로 개선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지식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박지훈 박사팀과 일하면서 나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통역하고 때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내 질문에 항상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짓는 거죠? 어느 날 나는 3D 스캐닝 기술로 건설 현장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작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확해야 했어요. 한국은 국토가 좁아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했죠. 그래서 기술에 강해졌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작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요성이 혁신을 낳았다는 것.
문득 우리 사막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칠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는 사막도 작고 거칠지만 미래를 품을 수 있겠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나는 다양한 기술을 접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모듈러 건축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건물의 각 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는 그저 조립만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건물을 짓는데 3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는 단 10개월이면 충분해요. 김민수 팀장의 설명에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드론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드론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재를 운반하며 심지어 일부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나는 한국 기술자들이 3D 프린팅 기술로 건축 자재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모래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능한 한 현지 자원을 활용하려고 해요. 모래를 특수 처리해서 건축 자재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운송 비용도 절감되고 환경 영향도 줄일 수 있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환경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단순한 통역을 넘어 한국팀과 현지 작업자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마다 나는 양쪽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우디에서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나는 한국팀에게 설명했습니다. 반면 현지 팀에게는 한국의 업무 문화를 설명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정확한 시간 엄수와 계획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에요. 이런 문화적 중재 역할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민수 팀장은 종종 나를 문화번역가라고 부르며 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도전과 환경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했어요. 특히 사막의 극한 기후는 많은 장비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최첨단 센서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섭씨 45도를 넘는 온도와 미세한 모래 입자가 장비 내부로 침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자장비를 작동시키는 것은 정말 도전적이네요.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자연 냉각 방식. 박사님, 우리 지역의 전통 건축에서는 특별한 환기 시스템을 사용해요. 바드기르라고 불리는 건데 외부 열기를 차단하면서도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혹시 그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전통 냉각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박사는 그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자장비를 위한 특수 냉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장비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지혜와 현대 기술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점점 변화하는 사막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어제까지 모래뿐이던 곳에 오늘은 구조물이 솟아오르고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나는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일기예보에 경고가 떴습니다. 대규모 모래폭풍이 타부크 지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김민수 팀장과 박지훈 박사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장비를 보호해야 합니다. 민감한 전자장비는 특히 취약해요. 김 팀장이 긴급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장비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전자장비는 특수보호막으로 감쌌어요. 나는 현지 작업자들과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지시를 전달하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압둘라, 이런 모래폭풍은 보통 얼마나 지속돼? 박사가 물었어요. 통상 하루에서 이틀 정도지만 때로는 3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폭풍은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피소로 이동할 무렵 하늘은 이미 불길한 주황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모래 입자들이 피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 통제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했나요? 김 팀장이 확인했어요. 네,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외부 세계는 완전히 차단된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는 오직 휘몰아치는 모래만 보였습니다. 통제센터 내부에서 우리는 모니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카메라가 모래에 가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박사가 물었어요. 기술자 하나가 컴퓨터 앞에서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시스템이 일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많은 센서가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주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외쳤어요. 모니터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전력 공급선이 손상된 것 같았어요. 통제센터는 비상 발전기로 전환되었지만 현장의 중요 장비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B구역의 냉각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서버가 과열되고 있어요. 다른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서버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작업 결과물이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수동으로 시스템을 재가동해야 했지만 폭풍 속에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김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압둘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폭풍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주저했다가 이어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잃고 싶지 않아요. 박사가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가 맞아요. 하지만 혼자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어요. 김 팀장은 반대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속하게 방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로프로 서로를 연결했습니다. 통제센터를 나서는 순간 폭풍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덮쳤어요.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귀가 찢어질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제 뒤를 따라오세요. 몸을 낮게 유지하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나는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B구역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모래가 우리의 보호 장비를 때렸고 때로는 발밑의 지면이 불안정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평생 이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을 살려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서버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정신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이미 과열된 장비에서 나오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가동해야 해요. 박사가 컨트롤 패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빠르게 패널을 조작했지만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주 전원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디 보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놓인 비상용 발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가동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서버의 과열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때 박사가 갑자기 외쳤어요.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여기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이 있어요. 그는 선반에서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조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서버실의 3D 모델이 나타났어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전체 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압둘라.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전원 공급 장치가 손상되었지만 다행히 백업 시스템과 연결된 회로는 무사합니다. 박사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이용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냈어요. 우리는 손상된 부품을 우회하고 백업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저 스위치를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된 호흡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진행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박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셋, 둘, 하나. 지금. 동시에 우리는 각자의 작업을 실행했고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 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냉각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해냈어요. 박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폭풍의 소음 속에서도 그 순간 우리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직접 경험했어요. 압둘라, 당신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은 단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우리는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미래를 건설해 나가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어요. 나는 이제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내 고향의 지혜를,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다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래폭풍 사건 이후 나를 바라보는 한국기술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박지훈 박사는 특히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 이번 주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고 싶어요. 현지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줄 수 있을까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요? 네, 네온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인력이 이 도시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그러려면 기술 이전이 필수적이죠. 박사의 제안에 나는 깊이 감동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었어요. 영광입니다, 박사님. 기꺼이 맡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흥분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타부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건설 기술부터 스마트 시티 운영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을 설계했어요. 특히 내가 중점을 둔 것은 현지의 환경과 문화에 맞게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켜야 해요. 교육생들에게 이 점을 강조했어요. 놀랍게도 교육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20명 정도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지원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내가 어릴 적 꿈꾸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중요한 방문단이 도착했어요. 네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맞이하는 팀의 일원으로 선정되었어요. 방문단은 현장을 둘러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지 교육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교육생들이 첨단 장비를 다루는 모습과 이미 구현된 스마트 시스템을 시연하는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오후의 회의에서 방문단의 수장인 황 이사가 질문했어요.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압둘라입니다. 김민수 팀장이 나를 가리켰습니다. 원래는 통역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었어요. 현지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황 이사가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인상적입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더 필요하겠네요. 회의가 끝나고 박지훈 박사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압둘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방문단이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대요. 나는 궁금증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입니다. 스마트시티 설계와 운영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는 거예요. 1년 과정이고 모든 비용을 지원한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내가 항상 동경해온 기술의 나라에서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정말인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압둘라, 당신은 이미 네온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면 돌아와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1년을 보내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1단계 마무리되던 날 현장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공식 발표를 들었어요. 압둘라 알마이너스파하드는 이제 통역사가 아닌 기술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서의 교육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의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나는 감격에 벅찼어요. 문득 뒤를 돌아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끝없는 모래뿐이던 이곳에 이제는 미래 도시의 기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내 꿈과 노력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김민수 팀장이 내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네, 압둘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눈빛에서 특별함을 느꼈어. 팀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기술자분들 덕분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그것을 잡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건 내 자신이었어. 그날 밤 나는 공사장 끝자락에 서서 도시의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지평선은 붉게 물들었고 그 앞에 솟아오른 구조물들은 실루엣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저 건물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내가 본 건 단지 건축이 아니었다. 미래였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미래는 이제 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돌아와 내 고향 사막을 변화시킬 기회. 내가 꿈꾸던 미래가 사막 위에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떠오르는 달빛 아래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사막의 아들이었던 나는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언어가 귓가에 맴돌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압둘라 씨 환영합니다. 공항 출구에서 나를 맞이한 젊은 여성이 밝게 인사했어요. 네온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이수연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당신의 멘토가 될 거예요. 이수연의 안내로 나는 서울 근교의 대학 캠퍼스 내 기숙사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사막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푸른 산과 빽빽한 건물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첫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어 기초 수업부터 시작해 스마트시티 설계의 기본 원리까지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어요.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나는 틈틈이 한국어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입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인사를 건네며 나는 점차 이 나라에 적응해 갔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집중적이었습니다. 이론 수업부터 실제 프로젝트 실습까지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도시 설계 수업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단순한 시뮬레이션 도구가 아닙니다.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의 설명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수업에서 우리는 가상의 도시를 설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인구 증가, 기후 변화, 재난 상황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 도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나는 네옴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압둘라, 당신의 프로젝트 제안이 매우 흥미롭네요. 한 교수님이 내 기말 과제를 보고 평가했어요. 사막 환경에 특화된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 이것은 네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건조 지역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가진 지식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사막에서의 삶이 가르쳐준 지혜와 한국에서 배운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중간에 우리는 한국 전역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송도국제도시, 세종시 등을 방문하며 실제로 구현된 스마트 솔루션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송도를 안내하던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는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기체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네옴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이라는 점을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성명의 한국 학생들과 함께 특별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네옴과 같은 사막 도시에 적용 가능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순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었어요. 압둘라가 리더를 맡았으면 좋겠어. 팀원들이 제안했습니다. 너는 실제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나는 그 역할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밤낮으로 연구하며 혁신적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바닷물 담수화, 대기 중 수분 포집, 폐수 재활용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 사막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한 순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프로젝트는 대학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이후 실제 네온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로 내 고향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압둘라, 당신의 성장이 놀랍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인 김 교수가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나는 많이 변했나요?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내 안에 이미 있던 가능성이 발현된 것 같았어요.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은 내게 도구를 제공했고 나는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의 교육 과정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네온 프로젝트 측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내가 한국에서 귀국한 후 네옴의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팀의 부책임자로 임명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둘라, 축하해요. 이수연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네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꿈꾸던 미래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나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체계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한국 멘토들과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박지훈 박사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압둘라, 잘 지냈나? 한국 생활은 어땠어? 반갑게 악수를 건네며 물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박사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네옴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적용할 차례군. 기대가 크네. 네, 저도 기대됩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 도시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다니. 가끔은 꿈만 같아요. 파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빛나는 고층 건물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모든 것이 연결된 스마트한 도시. 이런 도시가 우리 사막에도 생길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에요. 지금 나는 한국에서 스마트시티 설계 교육을 마치고 네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방 속에는 수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꿈이 담겨 있어요. 언젠가 다시 네옴으로 돌아가 이 기술을 내 후배들에게 전수할 것입니다. 내 고향 사막의 새로운 미래를 심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한국이 단지 건물을 지었다고 말하겠지만 나에게는 꿈을 지어주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전해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가꾸고 발전시킬 사람들도 함께 성장시켰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김민수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1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작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확해야 했고 그래서 기술에 강해졌다고. 이제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막도 미래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곧 만나 뵙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두세 개를 이해하고 연결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막의 아들에서 미래의 설계자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